뉴 원리통계학 버전2 이원입니다. 오늘 분산 분석의 이제 뭐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요. 자료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분산 분석에서 자료 변환이라는 주제, 토픽은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 수준 통계학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분산 분석에서의 자료 변화는 어떤 이야기인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나요? 어렵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자료 변환. 예, 앞에서 언급했듯이 분산 분석은 오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수행되는 분석 기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잔차 분석을 통해서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만약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적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하나의 대안으로 자료를 변환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잔차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 폭 안에서 분포하지 않고 특별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잔차가 특별한 패턴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잔차 분포가. 그러면 그 자료를 간단한 함수 관계로 변환시켜서 분산 분석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환에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 변환 부분은 대학원 수준의 주제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것들만 몇 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곱근 변환, 자료에다가 루트를 씌워. 예? 자료를 그 자체로 분산 분석하는 게 아니라 루트를 씌운다고. 또는 자료에다가 0.375, 0.375라는 것은 분산의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한 이론적 값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y에다가 0.375를 더해서 루트 씌워. 그렇죠? 예. 이것을 제곱근 변환이다. 루트 변환이죠. 각 처리 수준에서 관찰값들의 평균이 커질수록 관찰값들의 분산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경우, 응? 관찰값이 평균이 커지면 관찰값들의 분산도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즉 원자료의 분산값과 평균값 간에 일차식의 관계에 있다면, 그러니까 분산은 평균에다가 어떤 일차식으로 곱한 거, C는 1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이게 1이죠? 그렇죠? 예. 이게 S제곱, 여기 Y바,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평균의 관계가 이쪽에 있을 때, 1보다 클 때, 제곱근 변환이 바람직하다. 루트 y 더하기 0.375에서 0.375는 이론적인 값이니까 신경은 뭐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곱근 변환, 하여튼 자료에다가 루트 씌우는 방법 하나, 또 자료를 로그 취하는 방법.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그는 미치 2인 로그입니다. 예? 미치 2인 자연대수죠. 그러니까 자연대수 미치 2인 대수이고 S제곱이 C 곱하기 Y 제곱인 관계, S제곱이 Y제곱과 1차식의 관계에 있는 경우, 아니 뭐 정확히 1차식이 아니에요. 1차식과 비슷하면 이러는 거지. 비슷하면, 이것도 비슷하면이지 반드시 어떤 뭐 1차식의 함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이럴 때 원자료에 대수를 취하는 변환이 바람직하다. 제곱 변환, 자료에다가 제곱을 해. 제곱근 변환과 다르죠? 예, 이건 제곱근 변환과 다른데 S제곱이 CY바인데 C가 1보다 적은 경우,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Y 제곱 변환, 이런 관계 때는 Y를 제곱해서 다뤄보시오 하는 이야기야. 네? 역사인 변환, 사인 인버스 Y. 역사인 함수? 저건 뭐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사인 함수는 사인 30도는 0.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사인이라는 것은
사인 인버스 0.5는 30이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이게 역사인 함수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데 y가 비율인 그러니까 소수점인 퍼센트인 자료들에 대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거 네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요. 역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고요. 예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 뭐 자료 변환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세계 지역 ABC에서 얻은 산소 용해량이다. A지역, B지역, C지역에서 얻은 물에 들어있는 산소 용해량의 자료예요. 이 자료들로서 세 지역의 산소 용해량이 같다고 할 수 있는지를 분산 분석하려고 한다. 산소 용해량 A, B, C, D 10개씩 A지역, B지역, C지역에서 각각 10개씩 표본을 얻었어요. 5, 10개, 여기서 10개, 여기서 10개, B지역에서 10개, C지역에서 10개. 이거 뭐 뚜렷하게 C지역이 산소 용해량이 굉장히 많죠. 예. 표본 평균을 먼저 봤습니다. 2.2, 4.6, 21.1이야. 응? 이 10개 값들의 표본 평균이. 표본 분산, 이 값들의 분산을 보니까 2.4, 4.28, 23.44. 예, 23.44. 어떻습니까? 표본 평균하고 표본 분산의 관계가 어때요? 거의 비슷하잖아. 예? 그래서 이 관계란 말이야. 이 관계. C가 1인 경우 이런 관계에 있을 때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 간의 관계가 제곱근 변환으로 관계가 1차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곱근 변환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y에다가 0.375 각 이 관찰값에다가 0.375라는 값을 더해서 루트를 씌우는 그런 변환을 시켜본 결과 그 값들이 A, B, C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이건 루트 씌운 거죠. 루트 y에 0. y에다가 0.375를 더해서 루트 씌운 값들이라고. 그러면 이 값들의 표본 평균은 1.5, 2.18, 4.61이야. 표본 분산 보니까 0.51, 0.5, 0.52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표본 분산이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예? 잔차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y는 뭐 뮤 더하기 알파 I 더하기 입실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것에 대한 가정이 있단 말이야. 이것에 대한 가정은 입실론에 대한 가정은 y에 대한 가정이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네. 그래서 표본 분산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이제 그런 자료는 분산 분석해도 그 결과를 분산 분석 결과를 써도 좋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이 자료들로 분산 분석해보고 여기 변환값들로 분산 분석해보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자료 분산 분석 결과. 자유도 2, 잔차 27, F값이 105.5, P밸류가 1.73 곱하기 10의 13승분의 1. 이거 2의 마이너스 13이라는 것은 10의 13승분의 1이라고 그랬죠. 소수점 아래 13자리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말하자면 잔차도표를 봐요. A지역, B지역, C지역은 이렇게 커. 그렇죠? 굉장히 커졌어. 예. 점점 커진 거죠. 점점 커진 경우요. 이런 경우는 패턴을 갖고 있는 거라.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커지는, 넓어지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산 분석을 하면은 잔차 도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그대로 쓰면은 사실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변환된 자료가 0.37를 더해서 루트 씌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 그랬더니 F값이 101.5. 뭐 조금 작아졌어. 이거보다. P밸류는 2에 마이너스 13승 붙고 이거 그러니까 P밸류는 조금 더 커졌네요. 그렇죠? 이건 조금 더 작아. 왜 그래?
자료들은 같고요. 조금 작은데 작으니까 p-value가 조금 커졌어요. 아니 소수점마다 저 13자리 수니까 의미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잔차도표를 보니까 이렇다 이거예요. 예? A, B, C죠. 잔차도표가 이렇게 얻어져서 어떤 밴드 안에서 폭 안에 잔차가 얻어진다. 자, 원자료의 분산분석표와 잔차도표, 변환된 자료의 분산분석표와 잔차도표를 얻었는데 이들을 비교하면 원자료의 잔차도표는 잔차들의 분포가 점점 넓게 분포함을 볼 수 있고 제곱근 변환한 자료들의 잔차도표는 잔차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곱근 변환을 시킨 결과, 즉 F101.498 p-value 2.75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3 10의 13승분의 1을 곱한 거 여기에다가 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0이나 비슷한 얘기죠. p-value가. 그래서 굉장히 유의적이다. 여기서 이 축은 스튜던트화 잔차. 스튜던트화 잔차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studentized residual 이런 것을 컴퓨터가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스튜던트화 잔차 횡축은 y hat predicted value of y라고 그랬죠. y의 예측값. 횡축은 y hat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잔차와 횡축의 y hat을 놓는 경우, 횡축의 y hat을 이용하는 경우도 이제 이 두 개가 잔차와 y hat이라는 그 값들이 그 직교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잔차도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직교한다는 용어를 썼는데 그리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그냥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일반적으로 이 y hat 값과 잔차 값 간의 도표를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기 또 있네요. 스튜던트 잔차와 y hat으로 잔차 도표를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야. 왜 스튜던트화 잔차와 y hat 간의 관계로 두 축을 가지고 잔차 도표를 만드느냐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얘기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잔차 도표라고 그랬고요. 잔차 도표상에 어려운 점이 나타나게 되면,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자료 변환을 통해서 잔차 도표에 그 이상하게 나타난 잔차 도표를 정상적인 거는 어떤 일정한 폭 안에서 밴드 안에 이렇게 밴드 안에서 분포하는 잔차의 모습을 가질 때, 잔차의 모습을 얻을 때 그 결과가 분산 분석 결과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요.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고 가는 것이 좋다 싶어서 집어넣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